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은 리딩을 보고 계시는 지금 시점부터 3개월 내에 여러분에게 다가올 사람이 누군지 타로 카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연애와 관련된 요청을 해주셔서 오늘은 애정 관계를 기반으로 리딩해 보려고 합니다. 연애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곧 다가올까 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카드 뽑아보시고 리딩을 참고해주세요. 먼저는 상대방의 특징을 보면서 다가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밝혀보고요. 그 후에는 이분이 여러분을 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선과 감정을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두 분이 마주하게 되는 순간의 맥락, 이미지들을 읽어보고요.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들 함께 보실게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카드 뽑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왔던 카드나 끌리는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카드 번호는 랜덤입니다. 그럼 시간 5초 드릴게요. 카드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방의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 1번 선택하신 분들에게 3개월 안에 다가올 이 사람 특징들 살펴봤는데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줄기가 두 가지가 보여져요. 첫 번째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좀 단호한 성향인데요. 맞으면 맞다고 꼭 말해야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또 본인 직성이 풀리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제 이런 모습은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카레 왕, 또 데스카드, 가운데 강하게 흐르고 있는 이 카레 이미지인데요. 예스인지 노인지 말을 하려면 또 본인 자신만의 가치관 뚜렷해야 돼요. 우리가 안경이 뿌옇다면 앞을 잘 볼 수 없을 것이고 또 산에 올라가서 도시를 보려고 했는데 눈앞에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껴있다면 도시를 면면히 들여다볼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이게 좋다 나쁘다 라고 호불호를 판단하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 또 분명히 있어야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 싫다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꽤 똑똑하고 명석한 두뇌 또 명철한 이미지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닌 건 너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는 대범함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게 또 아무리 많다고 해도 마음속에 그걸 티내지 않고 소심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그런 소심함보다는 말을 해야 돼. 할 말은 내가 할 수밖에 없어 라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또 이 카레 왕과 데스카드는 여기저기 오지랖 부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말수가 많지도 않거든요. 중요한 점은 이분은 해야 될 말이라면 꼭 한다라는 성향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 보면서 뭔가 친화력이 있다라든지 사교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군더더기가 없어. 근데 하지만 말하는 걸 들여다보면 뼈가 있지. 자기 생각이 굉장히 또렷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분은 성실함도 가지고 있어요. 카레왕, 데스, 이 여파가 앞에 동전 4번과 7번까지 이렇게 휘감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논리도 확실해야겠죠. 섣불리 근거 없이 주장만 펼쳤다가는 사실 공격당하기 쉬워요. 또 그렇게 주장하면 사람들이 어차피 자기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도 않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성실하게 또 명분이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책임져야 되는 일은 확실히 또 마무리는 깔끔히 이런 면들 때문에 겉으로 보이기에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좀 차가워 보이는 면도 있다라고 해요. 특히 사랑에 대해서도 설렘이나 또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은 좀 낮아져 있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 사람은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이걸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 그러면 좀 급격히 실망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데스 한 번 돌아서면 정말 아닌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위에 칼 6번 끌어왔겠죠. 이제 그래서 이 카드들의 조합을 살펴보면 이제 1번 분들에게 조만간 다가올 이 사람 재회나 예전 썸이라기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과 이전의 사랑 감정은 나눴을 가능성 좀 낮겠다라고 여겨지고요. 한동안 이분은 연애 생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을 보면서 이 차가운 이분의 마음에 부활 카드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좀 의아하긴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뽑으셨을 때, 카드를 뽑으셨을 때 염두에 두셨던 인물은 아닐 가능성이 더 있어요. 왜냐면 이분은 자체가 자기 스스로도 사랑에 대해서 문이 좀 닫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도 좀 예상 밖의 인물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가지는 마음 또 감정 상태 어떨지 살펴볼게요. 상대방이 1번 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카드들 보시면 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먼저 이분은 여러분과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다라는 점인데요. 특히 미래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져요. 이제 이분은 여러분 보면서 인내심이 있고 또 차분한 모습, 차가워 보이지만 그 안에 피어있는 열정들, 이 부분 굉장히 크게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여러분에 대한 처음에는 좀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런 줄 몰랐는데 1번에게 이런 면이 있네 라고 놀라는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겉으로 보여주시는 거나 표현하는 것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더 여유있게 대하실 것이고 양보하고 관대하게 행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1번 분들에게 다가오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봤을 때 처음에는 막상 호감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대요. 그냥 아는 사람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였는데 특정한 장면에서 여러분의 성향을 읽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물론 그거는 이분이 사람 관찰하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거든요. 칼의 왕 데스 자체가 자기가 보고자 하면 완벽히 사람을 관찰할 거고 특징까지 캐치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타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할 거야 라는 고집스러움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데 이분이 봤을 때 처음에는 1번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놀라게 되는데 그 장면이 바로 여러분의 관대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이분은 그 관대함의 장면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해서 흔들리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분은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호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도와준다니 좀 놀라운데? 라고 생각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 이분은 동전 6번 마법사. 여기서 절제를 한번 거쳐서 월드카드까지 한 번에 가거든요. 이 감정이 나오지 않다가 한 번에 또 컵 10번까지 직진하고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딱 봐서 여러분 마음에 꽂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돼요. 특히 여러분의 성향 중에서 이렇게 양보, 배려, 또 그러면서 성실, 안정적인 감정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깊게 인식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마음속에 그러면 평생을 함께 보면 어떨까? 혼자 상상 급격하게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장면쯤 되었을 때는 아마 이미 이분은 시뮬레이션도 엄청 많이 해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두 분이 어떤 장면에서 마주하게 되는지 그 사건이랑 맥락 살펴볼게요. 사실 두 분이 마주하는 장면은 이제까지 상대방 심리 또 여러분에 대한 감정 라인에서 꽤 많이 보여졌어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물인데 이제까지는 딱히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하지만 오히려 냉정함, 이기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이 예상외로 다른 사람에게는 찾을 수 없는 여유를 보여주신다고 해요. 이제 그게 꼭 남을 도와주는 장면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엄청 바쁘고 자기 할 일만 하는데 그때 여러분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거나 혹은 여러분이 갑자기 그냥 멍 때리는 모습 보이는 장면도 가능해요. 바쁜 사람들이 빨리빨리 걸어갈 때 여러분이 혼자 천천히 걷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아주 찰나의 장면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때 이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사진처럼 한 번에 탁 박아서 이분의 마음 안에 저장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들한테 이분이 말할 수 있어요. 1번 어떤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물어볼 텐데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장면에 대해서 이분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분한테 1번? 원래 그런 애야. 뭐 어때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그 장면을 기점으로 마음이 확 바뀌고 그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여러분의 평소 행동이 어땠는지, 과거가 어땠는지 보이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약간 금사빠처럼 여러분에 대한 마음들 확 키워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관계를 두고 여러분에게 조언 카드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는지 살펴볼게요. 네, 1번 분들에게 조만간 3개월 내에 다가올 이 사람 염두에 두었을 때 오늘 카드들은 사실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분은 눈에 생기를 가지고 다가올 거고요. 그때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것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이 더 강력하게 호감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직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여유 또 타인에 대한 배려 또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특히 1번 분들에게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놓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삶에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다 나에게 다가오는 계절일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삶에 다가오는 장면들이 나에게 다 의미가 있고 적절한 것이고 또 완벽한 때가 되어서 다가온다라는 여유로운 마음 필요하다고 해요. 가운데 들어온 이 Get Grounded 카드 자연과 연결될 만큼 여러분은 굉장히 섬세한 분이라고 해요. 자연과 연결됐다는 것은 그만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날 때 이 시간의 힘, 그리고 자연 안에 있는 생태계, 이 복잡함 가운데서의 조화, 이 모든 것까지 고려하는 신적인 존재를 말해줘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또 그러면서 내 삶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기, 여유있게 생각하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마 상대방은 여러분을 확 끌어당기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점점 빠져들게 되어서 앞으로 더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때 여러분도 정말 이 사람이었구나 라는 즐거움 만끽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여유 지금부터 즐기신다면 상대방을 더 잘 끌어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방의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네, 이번 선택하신 분들에게 3개월 안에 다가올 이 사람 카드들 살펴보면 전반적인 이미지가 참 귀엽고 순수한 면이 많이 보여져요.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연하거나 혹은 동갑, 동기여도 여러분이 좀 더 위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카드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과 좀 가까이에 있는 사람, 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가능성이 꽤 높다고 여겨지는데요. 아래 들어온 이 동전 3번 교황, 다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 역할하기보다는 옆에 사람들이 있을 때, 또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더 흥이 나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타인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 폭은 또 오묘하게 다 달라요. 주변 사람들이 아예 없고 혼자 있을 때 일이 잘 되고 편안한 사람도 있고요. 또 타고난 성향이 누가 있어야 잘 되는 사람도 있겠죠. 또 누가 있어야 잘 되는 것도 몇 명 정도가 나의 공간을 공유하는가, 이게 또 사람마다 묘하게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올 이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어느 순간 자기 진짜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었다고 해요.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게 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이랑 가까워지게 되는 것은 맞아요. 우리끼리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공감대가 있어요. 당신과 나는 추억 혹은 텔레파시 같은 게 있어요 라고 오늘 카드들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분은 타고난 성향 자체가 또 자기를 너무 많이 드러내는 건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이분이 표현하기에는 부끄럽다,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진짜 내면에는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 이분은 여러분에 대한 호감을 또 진작부터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바라보기만 하지 직접 다가가기에는 이제까지 좀 힘들었다고 해요. 먼저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점이 있는데 그게 자기 이상형이랑 좀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아마 다음 카드들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실 수 있기도 해요. 이제 그럼 자기 이상형에 맞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과감하게 확 들어와야 또 여러분 성격에 맞을 텐데 이분은 이미 거기까지 알고 있다고 해요. 2번은 내가 직진으로 표현하면, 내가 확 호감을 말한다면 마음이 흔들릴 거야 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왜 다가오지 못할까? 아마 2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상대방을 약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기가 가진 게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러분한테 고백하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는 그저 이번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번째 이유는 여러분이랑 이분, 2분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엮여 있어서 말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이분은 좀 소심한 편이고 좀 자신감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에 완즈 기사 딱 들어왔어요. 이분은 조만간 여러분에게 나 할 말이 있는데 라고 진지하게 표현한다 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마 그거는 이분이 뭔가 성공을 이뤄내고 기사의 자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움직일 때가 되었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분은 또 자기가 말을 해야 또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또 애둘러서 표현하지도 않을 것이고 건너서 말하는 것보다는 뭐 술 기운에 말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본인이 직접 말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 또 어떤 마음 상태인지 살펴볼게요.
네, 이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감정들 읽어봤는데요. 이제 카드들 보시면 주인공의 자세가 굉장히 당당해요. 일단 윗줄을 보시면 딱 벌어진 어깨, 또 정면을 응시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 느끼실 수 있어요. 두려울 것이 없고 또 자신감 있는 표정, 그리고 아주 야무진 손길, 전문성이 아주 가득한 모습이에요. 일도 굉장히 빨리 배우고 또 판단력도 아주 좋다라고 상대방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분의 특성을 이미 상대방이 봤을 때부터 느끼기 시작한다. 그런 감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이 상대방은 이번은 어쩜 이렇게 멋질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의롭고 또 불합리한 건 참지 않는 모습. 근데 화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정의 카드가 완즈 여왕 이렇게 두 카드가 만났기 때문에 이 두 카드의 합은 정의롭지만 그만큼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눈치 또 맥락을 읽어내는 판단력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해요. 화만 많이 내는 사람이라면 그냥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 열을 낼 텐데 여러분은 아마 화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포기할 수 없는 논리가 있다라고 이분은 생각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카드들은 모두 다 이제 쉽게 다가올 수 없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은연중에 나는 당당해, 나는 떳떳해, 그리고 나는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 약간 이런 이미지 보여주고 계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약간 여러분을 보면서 틈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아랫줄의 카드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또 의외의 면도 보여져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이제 이번에 대해 조금씩 알고 나니까 이제 알고 보면 비밀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아마 완즈 여왕에서부터 들어오는 이미지이기도 해요. 처음 여러분을 봤을 때는 멋있다, 똑부러진다, 야망 있다, 또 자기 일이나 전공, 업무 굉장히 완벽하려고 애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점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 열의, 완벽주의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소년 같은 여린 면을 보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게 되고 이번은 사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진짜 모습 따로 있는 것 같다라고 상대방이 생각하게 되면서 또 호기심도 가지게 될 텐데요. 아마 이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고 한동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바라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본인은 속으로 이번은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할까? 혼자만의 힐링은 무엇일까? 회사원이시라면 이번은 퇴근하고 나서 뭐 할까? 뭔가 고고하고 예술적인 취미를 가지지 않을까? 라는 호기심도 가지게 된다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카드들을 살펴보면 서서히 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서 질문도 할 거예요. 퇴근하고 뭐 하세요? 주말엔 주로 뭐 하세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의 남는 시간, 자기가 관찰할 수 없는 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호기심도 생기는데요. 조만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이 저 그냥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뭔가 오묘한 답을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전혀 관심도 없는 분야에 대해서 거짓말 하실 필요는 없어요. 드라마 봐요 라고 하셔도 돼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물어볼 거거든요. 드라마 그냥 보는 거 말고 요즘 뭐 봐요? 어떤 드라마 봐요? 이렇게 약간 코치코치 물어볼 거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의 뭔가 철학이 드러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드라마 봐요 라고 끝내시기보다는 요즘 어떤 연기파 배우한테 꽂혀서 제가 옛날 드라마까지 다 찾아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활동보다는 여러분의 관점과 시각이 들어있는 활동,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툭툭 언지를 주신다면 더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해요.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주말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뒹굴거리시기보다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멋이 담겨져 있는 그런 여가 활동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여겨지고요. 근데 그게 꼭 굳이 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진짜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두 분이 어떤 장면에서 마주치는지 또 사건과 맥락들을 살펴볼게요. 네, 먼저 상대방은 여러분을 꽤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살펴보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문을 이렇게 좁게 열고 들어올랑 말랑 나름 고민을 엄청 많이 할 것으로 여겨져요. 이 두 카드 살펴보면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과 가까이 있더라도 한동안은 자기 몸과 마음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는다면 정말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분은 뭔가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갈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볼 것이고 그리고 엮여보려고 하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거나 억지로 뭔가 만들려는 장면까지는 아니에요. 이분은 딱 여러분한테 담백하게 바로 들어와서 문을 열고 시간 좀 낼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혹은 둘만의 장면을 아예 딱 붙어서 아까 말씀드린 취미생활 같은 정보를 흘리신다면 그걸 본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라고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분은 여러분 모르게 상황을 움직이기보다는 나름 돌직구 던질 텐데요. 그때 둘만의 활동을 하시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또 그때 이분은 여러분에게 뭔가 메시지를 강하게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관계를 위해서 2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2번 분들의 조언 카드 둘러보면 동굴 밖으로 나와라 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의 다음 연애 이렇게 해야 돼. 내 마음 딱 정했어. 이 사람이랑 꼭 해야 돼. 이렇게 결정하셨다면 그 끈을 잠시 내려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다가와서 손잡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만히 계셔도 상대방이 다가와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나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또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이 다가온다라는 키워드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여러분 마음에 100% 들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분은 분명히 공통점, 공감대, 하나씩 두 분의 추억이 될 만한 사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정말 불이 이렇게 확 일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라는 마음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또 가운데 이 심판 카드 보시면 백조가 있어요. 지금 2번 분들은 나는 정말 그런 상황이 거의 가능성이 없어. 난 정말 혼자야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이 호수에 나만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바로 아래에 쌍둥이 같은 그림자가 있거든요. 조만간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이 주변 환경에서 찾아내실 수 있으세요. 호수 안에 지금 여러분에겐 아무 사인 없는 것 같다. 아무 증거 없는 것 같고 내 주변의 환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정말 등잔빛이 어둡다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인물이 다가올 가능성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잘 살펴봐라 라는 오늘 조언 카드까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방의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에게 조만간 3개월 내에 다가올 이 사람 정체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카드들이 참 아름다워요. 가져야 되는 것은 다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3번 분들의 상대방, 이분의 정체를 놓고 카드를 뽑았을 때 처음 나오는 말이 와, 부럽다라는 말이에요. 외모면 외모, 지성이면 지성, 또 거기에 순수한 눈망울, 여러분을 향한 열정, 진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 굳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 3번 분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어요. 통과,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좋은 것은 또 자꾸 들여다봐야 되니까 자세히 카드들 붙잡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외모부터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은 좀 이중적인 매력이 있어요. 화살을 쏘는 큐피드 천사의 모습, 이 순수한 눈망울, 아주 보송보송한 구름 같은 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좀 미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형이라고 생각하시는 외모의 특징 중에 아마 한 부분은 이분이 분명 겉으로 보이기에도 딱 가지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눈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정말 순수하고 깊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긴 손가락 바라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딱 그 섬섬옥수 같은 손가락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분명히 이분의 특정적인 아주 매력을 보시면 고개를 다시 돌리게끔 만드는 그런 매력, 가만히 생각해봐도 입꼬리가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분은 겉으로 그 매력을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분은 커튼 뒤에 숨겨져 있는 더 큰 매력, 이 데빌카드, 아주 육체적이면서 치명적인 매력 말해주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지만 여러분만 알 수 있는 매력 분명히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완즈 킹의 은둔자까지 중심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리더십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랑 막 싸움을 일으킨다거나 분쟁을 만드는 사사로이 언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싸움을 막 한다거나 혈기가 왕성해서 자꾸 싸움에 휘말린다거나 이런 면이 없거든요.
자신이 중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딱 팔짱 끼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결국 말해야 되나? 라는 상황이 된다면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칼 1번, 또 완즈킹, 데빌, 운둔자 사실 막 섣불리 움직이는 특징은 없거든요. 그냥 자기 자리에 묵묵히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 봤을 때 여러분 첫인상에도 아니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났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곧 기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달려온다. 여러분이랑 확 합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정말 순식간에 들어와요. 이런 카드들의 흐름을 둘러보면 아마 3번 분들의 상대방 이제까지는 알지 못했던 사람 뉴페이스일 가능성 더 크다고 여겨지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사람, 염두에 두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정말 새롭게 등장할 사람 가능성 더 높다고 여겨져요. 이런 급작스러운 움직임의 패턴들 읽어보면 아마 많은 경우에는 소개팅, 소개, 건너 연결해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지만 한 번에 훅 들어오는 사람 혹은 적은 경우에 여러분이 새로운 곳에 가셨는데 알게 되는 사람 여행 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거래처가 바뀌면서 만나는 사람 어쨌든 나의 일상에서 내가 갑자기 마주치게 되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평소 루트에 다른 상대방이 알바생으로 갑자기 다가온다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상대방이 움직이면서 여러분에게 한 번에 훅훅훅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지켜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이렇게 훅 들어올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린라이트를 딱 켜게 되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확 여러분을 붙잡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상대방이 이때 여러분에게 가지게 되는 감정 또 마음 상태들 읽어볼게요. 네,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자마자 매력에 확 빨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분의 특징도 사실 에너지가 엄청 큰데 이분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에너지도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완즈 왕인데 여러분을 보면서도 완즈 왕을 동시에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먼저 여러분을 보면서 나랑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면 있을 것으로 여겨져요. 특히 어떤 면에서 쌍둥이 같이 느끼는지 카드들을 둘러보면 이분은 칼의 기사인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은 컵의 왕, 또 칼의 여왕까지 가져오셨거든요. 대표적인 이미지로 살펴보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보았다. 긁지 않은 복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또 외모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분이 약간 녹아내리는 면도 있다고 해요. 표정이나 말투, 여러분이 머리카락을 넘길 때의 모습이라던가 향기 이렇게 어떤 특정한 면인데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이분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내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면에서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다 양보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여왕 자리를 다 내어주게 돼요. 일단 첫 카드부터 완즈 6번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도권을 여러분한테 확 내어주거든요. 물론 두 분이 첫 장면에서부터 이렇게 눈빛만으로 엄청 진도를 많이 나가게 될 수 있어요. 약간 첫눈에 반한 장면도 가능한데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외모 중에서 특히 잠재력을 보고 또 내면에서도 이 사람이랑은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마치 이분이 약간 금사빠인 정도로 여러분에게 빠져들어서 자기의 삶의 열쇠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한테 갑자기 흔쾌히 내어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직진형의 패턴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은 막상 당황스러워서 뒷걸음치게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너무 빠져드는 바람에 이성을 잃게 될 수 있거든요. 모든 걸 포기하고 나랑 같이 도망가자. 나랑 당장 같이 살자. 난 너랑 떨어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한 걸음 좀 뒤로 물러서는 모습도 보여져요.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리 잘 맞아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나도 좋은데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많아 라고 열쇠를 잡고 아직 문을 열지 않고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품어주는 여왕에서 밀어내는 왕까지 발전하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이 상대방을 좀 안정시켜야 된다는 점, 생각할 것이 많은데 이분은 좀 생각 안 하고 막 직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왕이 되어서 주변 상황도 컨트롤해야 되고 이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냉정하게 여러분도 흔들리면 안 되고 점검하셔야 되거든요. 어느새 이분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 주다 보면 여러분의 일상도 흔들릴 염려가 있다라고 오늘 카드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럼 두 분이 어떤 장면에서 마주치는지 또 두 분의 사건 맥락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이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 살펴보면 주변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편안한 분위기의 가능성, 익숙한 사람이 함께 연결해주는 고리 이런 부분들 보이는데요. 혹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새로 알게 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도 편안하게 대화를 시작하는 모습이 있어요. 취미생활에서도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두 분이 많이 어색하지 않다고 해요. 오, 당신이 그 사람이네요 라고 생각하는 서로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하신다고 하면 미리 서로의 정보를 알아서 SNS로 대화를 시작하시게 된다거나 대면에서 얼굴 마주치기 전에 대화를 진행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장면에서 그래도 엄청 많이 어색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분만의 어린 시절 공통점이라든지 함께 공유하는 취미가 있다든지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밤새 정말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면도 있어요. 만나기 전에 대화를 많이 하셔서 서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그러니까 막상 처음 만나도 어색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첫 장면에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확 끌리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세상 어느 누구와는 정말 달라. 세상과는 전혀 관련 없이 우리 둘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자. 우리 둘만의 춤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라는 느낌도 가지게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두 분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함께하게 되고 또 다음 단계로 서로 약속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가능한데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생각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해요. 이 카드를 보시면 사막에 물이 없고 갈증나고 아주 더운 상황인데 그래도 사막에는 식물이 존재해요. 선인장 안에 수분이 충분히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하에는 물이 흐르고 있겠죠. 이렇게 두 분의 관계는 첫 장면만으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이건 확실하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좀 더 신경 쓰고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보이는 면 이면에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미래에 대한 생활력, 금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약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여러분만 있으면 돼. 이런 스타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좀 더 많이 알아보셔야 되고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오늘 3번 분들에게 이 관계를 두고 조언 카드들은 어떤 이야기들 해주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3번 분들의 조언 카드 살펴보면 여러분이 좀 더 똑부러지면서 삶에 대한 자신감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요. 이번 상대방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보고 있다라는 키워드들 앞에 많이 보셨어요. 잠재력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말해주는데요. 복권을 긁을 때 이 복권을 열면 내가 당첨이 될 것 같다라는 설레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겠죠. 내가 미래에 잘 될 걸 알아. 왜냐면 나는 나의 능력을 잘 알아. 그리고 내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어. 왜냐면 나는 포기를 모르는 열정이 있거든. 이런 모든 맥락들이 합쳐져야 잠재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에서 뭔가 걸리는 것도 있다고 해요. 이 걸리는 것이 자신감도 하락시키고 여러분의 기운을 꺾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바로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의 진리, 여러분은 양보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꿈과 목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또 이 부분을 상대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력을 알아보는 거죠. 곧 3번 분들에게 다가올 이 상대방은 여러분이 정말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고 가만히 있는다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도 매력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돼? 나 대충 살고 싶어.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열심히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면 나의 에너지 파장 자체가 커질 것이고 그 파장이 상대방에게 닿을 것이어서 좋은 인연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들을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방의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 4번 카드 고르신 분들에게 곧 다가올 사람, 이 사람의 정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재회나 썸처럼 여러분이랑 예전에 인연을 맺었던 그런 사람은 아닐 가능성 더 크다고 여겨져요. 왜냐면 가장 먼저 들어온 컵 2번 카드, 이제 막 여러분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윗줄의 카드들을 살펴보면 주인공 시선이 굉장히 차분하고 좀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들을 추려보면 아마 이분은 여러분을 관찰하는 시간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가 3개월 안에 곧 마음을 정하게 된다라고 여겨져요. 이미 관찰을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가까이 자주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4번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두 분이 둘만의 시간 보낼 기회는 적었거나 말을 걸고 싶어도 기회가 닿지 않았을 가능성 더 크다고 여겨져요. 가장 먼저 들어온 이 동전의 여왕 카드, 이렇게 아름다운 비단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왕이 이렇게 직접 자수를 뒀는데요. 이 옷은 왕이 입어야 되는 옷이에요. 왕을 의미하는 금빛 옷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자줏빛 옷, 여왕을 상징하는 여왕이 입어야 되는 그런 옷이에요. 내가 여왕인데 왕이 와서 이 옷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전쟁에 나간 왕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왕을 부를까? 내가 직접 전쟁터까지 갈까? 고민이 되는 시점인 거죠. 이렇게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서서히 4번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내 마음을 고백해보고 싶다. 4번이 나에 가까이 다가온다면 나는 선뜻 내어줄 텐데 하지만 아직 시간이 되지 않은 걸까? 내가 직접 가야 될까?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래 들어온 컵 2번처럼 나랑 테이블에 마주한다면 그렇다면 컵 1번 정말 좋은 감정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위에 있는 완즈 시종 카드 자신이 없어 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분은 정체를 드러내는 카드들에서 여러분에 대한 감정들이 이미 조금씩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이분의 정체를 역으로 추정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이 감정의 선을 읽어보면 아마 이분은 가까이에 있지만 아직은 좀 자신감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지고요. 사실 이분은 이렇게까지 자신감 없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뒤에 월드카드 그리고 동전의 기사가 있기 때문에 가진 게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분은 자기를 좀 낮춰서 보는 겸손한 사람, 또 여러분을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중해주는 면이 있는 거죠. 내가 말을 잘못하면 오히려 내 진심이 4번 분들에게 갔을 때 오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전의 기사 카드 자체가 아주 꼼꼼한 사람, 완벽주의적인 성향, 자신의 계획한 일정에 딱딱 맞춰서 행동해야 편안한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작은 호롱불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만의 세계, 예술적 감각도 있을 텐데요. 시나 문학, 문화 콘텐츠, 음악 이런 부분에 취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막 자기가 악기를 잘 다룬다고 자랑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상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굉장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예술적 소양을 깊게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예의, 교양, 지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서가 성숙돼 있고 윗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잘 갖추고 있을 거예요. 때로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은 과감함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와일드하게 훅 들어오는 그런 면은 좀 아쉽게 여겨질 수도 있죠. 하지만 조만간 여러분에게 이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에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면들을 말해주니까 여러분은 좀 즐기는 마음도 필요하시겠죠?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 어떤 감정 가지게 되는지 카드들 살펴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두고 가지는 마음들 카드들 둘러보면 여러분의 이중적인 매력, 약간 다차원적인 매력에 빠져든다고 해요. 대표적으로는 바로 이 황제 카드, 여황제 카드 두 개가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리더십 있게 자기 해야 되는 말은 딱 하면서 말수 없이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시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약간 툭 하고 던지는 배려 있는 말투, 약간 츤데레 같은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신다고 해요. 또 다른 차원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평소 인간관계 안에서는 말수가 많지 않고 그냥 필요한 말만 하는 그런 편이라고 조용한 성향이다 라고 이분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가까운 몇몇 사람, 친한 사람들이랑은 카카오톡이나 SNS로 막 이야기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거나 가까운 사람들이랑 정보랑 즐거움을 공유하는 그런 장면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은 오히려 그런 장면에 결정적으로 호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4번은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걸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런 호기심 가진다고 해요. 평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뭔가 비밀스러운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시선들을 따라가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약간 원래는 아래로 내려다보는 느낌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서 원래는 내 옆에 누가 오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4번은 꽤 괜찮은 것 같다라는 시작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을 관찰하는 초반에는 4번이 외모도 내 스타일인 것 같고 성향도 괜찮고 성실하고 자기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분은 여러분을 보면서 점수화해서 점수처럼 만들어서 살펴봤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점점 보다 보니까 그 점수를 넘어서는 자기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뭔가가 있고 일과 사랑이 딱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면이 있어서 비밀스러워서 자꾸만 캐묻고 싶다라고 해요. 또 앞에 들어온 거꾸로 매달린 사람, 컵 9번, 동전 7번 이 세 카드의 조합을 고려해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분이랑 접점하는 것 이외에 뭔가 비밀스러운 게 있긴 있거든요. 특히 그 부분을 상대방이 매력으로 여긴다고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사원이시라면 여러분이 일하는 부분 말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취미생활, 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 이런 부분을 상대방이 궁금해하고 뭔가 비밀스러운데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약간 부캐 같은 모습이죠. 학생이신 경우라면 여러분이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이건 당연한데 그거 말고 여러분이 뭔가 꽂혀있는 다른 게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의 컨텐츠는 뭘까? 이런 것도 궁금해하고요. 듣는 노래 재생 목록은 뭘까? 알려주지 않는 무언가 비밀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옆에 있기에 적당한 사람이다 라고 처음에는 서서히 관찰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도권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카드들까지 다 포함해서 돌아보면 이분이 여러분보다 뭔가 높은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도 연애에 있어서는 겸손하기도 하고 좀 더 소심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처음 생각하고 관찰하는 것보다 점점 더 여러분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두 분이 어떤 장면에서 마주하게 되는지 사건 맥락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두 분이 마주하는 맥락 살펴보면 한 번의 순간에 단번에 가까워지기보다는 천천히 몇 번의 결정적 장면을 징검다리처럼 밟아가야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제 그 점을 고려해보면 두 분은 소개팅이나 선처럼 하루아침에 확 가까워지는 사이라기보다는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한동안 머물러 있던 사람에 가깝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먼저 이분이 한참을 바라볼 것이고 정말 여러분이 자기 짝으로 괜찮은지 고민 많이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4번 분들은 3개월 안에 뭔가 확 결정된다기보다는 서서히 불이 피워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여겨져요. 몇몇 분들은 3개월 안에 그저 불이 촛불에서 끝나는, 촛불처럼 피어있는 시기로 끝나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모닥불처럼 활활 타오를 수 있어요. 결과는 같지만 시기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불의 크기 자체는 두 분 관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닐 거예요. 50걸음이냐 100걸음이냐 정도의 차이거든요. 불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불이 한번 붙기가 어렵지 붙고 나면 모든 게 탈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라는 점, 또 뒤에 들어온 가을, 곡식이 익어가는 성수기 계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온전히 다 열매가 익는 게 중요하다. 조바심 내지 않아도 가을은 온다. 상대방이 알아서 들어온다. 라는 점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또 결정적으로 4번 분들은 이 러버스 카드 챙겨 오셨어요. 조만간 다가올 이 사람은 정말 운명의 실로 연결된 사람일 수도 있다. 완벽한 합의될 때까지 두 분은 퍼즐 맞추는 것처럼 약간 미로찾기처럼 시간을 거쳐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굴곡, 여러 미션을 지나야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또 이 미로찾기처럼 때로 막힌 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결국 두 분은 서로를 향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점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두 분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4번분들의 조언 카드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생각하셨던 꿈, 그 꿈이 실현으로 다가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꿈 카드는 사실 내가 어떤 꿈을 꾸는지, 내가 무엇을 결국 이루게 될지 너무 빨리 결정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도 있어요. 컵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너무 빨리 보지 않아도 된다. 빨리 결정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도 중요한데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너야? 너냐고 이렇게 다그치기 쉬운데 그러기보다는 상대방의 속도 좀 느릴 수 있어요.
좀 재미없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탄생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카드도 들어왔어요. 이제 서서히 이 상대방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면을 보여줄 것이고요. 또 여러분도 이제 점점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한 단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그렇게 했을 때 두 분의 관계가 더 단단해진다 라고 하고요. 이제 서서히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은 빛의 기둥 선지자입니다 라는 말. 지금 이분이 카드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벌써부터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당장 서둘러 가기에는 사실 자신이 좀 없어요.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는 이분의 메시지 곰곰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장면이 계단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라는 점 기억하시고, 또 상대방이 다가올 때의 겉모습이나 혹은 현재 상황, 나에게 표현하는 호감, 애정도 이런 부분에 너무 매이지 않는 것도 필요해요. 편안하게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시면서 서로가 알아가는 것, 나의 꿈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질지 기대하는 마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방의 특징 카드들을 살펴볼게요. 네, 오늘 5번 카드 고르신 분들에게 곧 다가올 사람, 이 사람 카드들을 둘러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저는 이 사람의 눈물이 보여요. 가장 큰 부분에 슬픔이 묻어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마치 이분은 카드를 고를 때 오늘 카드들 중에 가장 슬픈 카드는 뭘까? 이건가? 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속속 뽑아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흐름은 이분이 정말 여러분 많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이 참 어렵다라고 해요. 아마 5번 분들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떠오르는 분 있으실 수 있어요. 예전에 만났다가 헤어진 상대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헤어짐의 장면에서 슬픔이 있었다. 막 싸우면서 갈등으로 헤어지고 잠수로 헤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둘이 정말 울면서 헤어졌다라는 분이 있으시면 아마 그분이 가장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상대방이 막상 그 헤어짐을 통해서 그 뒤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동굴로 들어갔지만 눈물을 감추고 들어갔다거나 싸우고 집어 던지고 서로 자존심 다 상처내고 그렇게 싸우고 헤어졌으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사람은 펑펑 울었다거나 이렇게 이분은 슬픔이 아주 많았다고 해요. 만약 5번 분들 중에 나는 그렇게까지 격렬한 헤어짐의 장면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그건 아마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남몰래 짝사랑했는데 여러분이 전혀 모르셨고 그걸 상대방이 꽤 오랫동안 마음에 넣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5번 분들에게 조만간 다가올 사람은 과거가 있다. 또 이분은 소개팅이나 선처럼 이제 막 이름을 알아가는 새로운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져요. 아무리 5번 분들께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날 거야. 나는 과거는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또 그런 생각들을 SNS에 올리셨다거나 주변 사람들, 친구들한테 나는 이제 뉴페이스 만날 거야. 나는 과거 사람, 지금 나 알고 있는 사람, 내 이름 석자 아는 사람, 나 안 만나. 나는 주변 사람들 너무 싫어. 엮이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분은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해요. 내가 여기에 있는데 왜 너는 그걸 못 보고 있니?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아주 절절하게 여러분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도 현실이 두 분을 갈라놓고 있다라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 자신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연락했다가는 거절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가면 여러분이 바로 아주 차가운 표정, 아주 겨울왕국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이제 와서 나랑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이분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에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보내고 있어요. 우리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새로 시작하면 안 되겠니? 안 좋았던 거는 다 지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말이야. 하지만 좋았던 건 또 기억해줘. 내 마음 알아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말이 사실 목구멍까지 올라와요. 하지만 아직은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만간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어떤 말을 하게 되는 장면이 벌어질 것이고요. 말을 하지 않고는 결국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감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들, 카드들 보면 얼굴이 정면을 바라보기보다는 옆을 보고 있다거나 눈을 감고 있는 카드들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모든 카드들의 주인공이 다 또렷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공간감, 의지, 표현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딱 한 카드, 이 바보 카드 하나만 우리를 보면서 여기 좀 보실래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보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카드 하나만 바라보면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5번 분들의 이 상대방, 이 바보 카드, 새로운 시작을 아주 작은 불씨처럼 가슴에 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도 나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아. 마지막 기회를 나에게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도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다시 시작하게 해줄 사람, 내 인생의 진정한 사랑은 바로 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5번 분들 상대방은 사실 여러분에게 상처 더 많이 줬을 것으로 여겨져요. 이전 연인이라면 정말 더 그렇겠죠. 함께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우린 안 되나 봐. 네 마음 나는 이제 부담돼. 나 자신 없어. 그러니까 이 꽃 너 다시 가져가. 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 상대방이 거절하고 끝낸 관계 가능성도 있어요. 상대방이 아마 마지막을 통보했을 가능성이 뚜렷하게 있거든요. 외면하는 사람,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뚜렷하게 상대방이 여러분과 거리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마지막 장면에 여러분도 치열하게 화를 내셨을 수 있어요. 분풀이를 했다거나 동굴에서 끄집어내려고 시도하셨을 수 있죠. 왜냐면 여러분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셨고 이 사랑을 지켜오려고 노력하셨을 거거든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 당연히 들겠죠. 연인이 아니라 썸이나 짝사랑 경우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었고 정성을 다하셨는데 상대방이 좀 매몰차게 쳐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대방은 어떤 관계였던지 여러분의 진심과 정성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근데 내가 상처를 주었다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돌고 돌아오니까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해요. 정말 마지막으로 5번에게 내가 할 말은 해야겠어. 다시 한번 이 나팔을 불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고민 굉장히 심각하게 하게 될 텐데요. 물론 다가오는 장면은 이 상대방이 다가올 거예요. 왜냐면 이 나팔도 여러분한테 상대방이 쥐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때 여러분이 이 나팔을 불게 될까? 아니면 이분한테 다시 나팔을 주면서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이거 불 수 없어 라고 말할 것인가?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은 결국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때 새로 여정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태엽처럼 다시 우리는 멀어지게 될 것인가? 이분은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건데 어떻게 다가오는지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분이 과연 어떤 장면에서 마주하게 되는지 그 사건의 맥락들을 살펴볼게요. 네, 두 분이 마주하는 장면에서는 상대방 역할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시지 카드, 출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도해서 연락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와서 나 이제 떠나야 해. 나는 움직여야 돼. 나는 먼저 내 소식을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연락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의 속뜻은 그래서 앞으로 나랑 계속 연락할래? 나랑 다시 한번 도전해 볼래? 이런 마음이 있겠죠. 우리 이제 일상 얘기할 정도로 좀 편해지지 않았어? 라는 투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은 이 연락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를 다시 맺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겠죠. 상대방이 군대에 간다고 연락해 올 수 있고요. 나는 이제 취업했어. 나는 이제 이사가. 나 이제 이민 갈까 해. 나 이제 유학 갈까 해. 이런 이동의 가능성이 있어요. 혹은 두 분 사이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이제 그 사람이랑 연락 안 해. 이런 면일 수도 있어요. 5번, 네가 알던 내 모습, 앞으로의 나는 좀 달라 라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이랑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랑 이제 헤어졌다고 하면서 다시 연락 오는 경우 가능하죠. 맨정신으로 못하고 술김에 혹은 메신저, SNS 댓글 이렇게 남길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고민이 깊고 자신이 없거든요.
정말 새로운 일이 생길지, 여러분이 받아주게 될지 자신이 없는 상황. 하지만 어쨌든 이분은 자기가 직접 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눈치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선택권은 결국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관계를 두고 5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들 살펴볼게요. 5번 분들에게 곧 다가올 사람, 그야말로 곧 생각보다 빨리 그 시점이 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카드는 곧이라는 시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아래에 있는 멘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요. 곧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명확하게 결정해라 라는 부분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좋을 수 있어요. 나의 이미 스트럭처, 나의 일부일 수 있거든요. 포기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일부.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을 떼어내고 거절하기에는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이제 벗어나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닐까. 나는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싸웠었고 그때 내가 왜 그랬고 지금은 뭐가 다를까.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그 관점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지금 괜찮은지 나를 위한 생각 지금부터 치열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 사람 받아주지 마냐의 이슈가 아닌 거죠. 가장 나를 생각하는 방향, 나만 생각해주는 방향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진짜 속뜻은 무엇인지, 내가 과거의 장면을 다시 일으킨다면 그건 결국 리와인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준비, 결단들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